시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우리 또 곽영훈 대표님 KT 서브마린을 비롯해서 진성 TAC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포인트에 주안을 맞춰서 4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이 많이 좋다 보니까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에서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을 선택하거나 성장성이 좀 많은 종목을 선택한 거죠. 방금 전에 우리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성장성의 개념인 KT 서브마린과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저평가 국면의 진성 TC를 말씀드렸죠. 오늘은 지금 시장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의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벤트가 좀 있는 기업이면 좋겠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매수를 해주고 어떤 이슈가 있다면은 주가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뷰노입니다. 뷰노 잘 아실 겁니다. 루닛 하면은 또 뷰노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래서 자체 심정지 예측 플랫폼인 딥카드의 도입 병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기반의 CT 판독 제품의 국내 의료기관 확장이 주 포인트입니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총이 4,500억이에요. 예, 루닛 같은 경우는 무려 2조 2천억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인 어떤 주가 흐름이 가볍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는 뭐냐면은 의료 AI 쪽에 비급여 승인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전일에 한 7% 정도 빠졌습니다. 기회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8월 24일인가요? 8월 24일 날 8월 달에 네이버의 클라우드 하이퍼 클로바 X가 이제 출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생성형 AI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네이버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네이버를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네이버를 당연히 봐야 되고 실적은 좀 약합니다만 그래도 마케팅 자동화라든가 마케팅에 솔루션 탑재할 예정인 실질적인 수혜주가 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런 이벤트와 좀 엮어서 종목을 봤을 때 오브젠을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좀 약합니다. 실적은 좀 약한데 이벤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 확보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현재 지금 자동차 7월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내수라든가 또 해외 쪽 글로벌 쪽이라든가 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현대차, 기아. 근데 그러면은 자동차 섹터에 관련된 종목은 보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동차 섹터의 성장성은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 하면은 소프트웨어, 카메라, 그리고 아다스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섹터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 쪽을 좀 보자. 그래서 향후에 현대차 그룹이 추구하는 완전 자율 주행차 로 가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오토에버도 3년간의 박스권을 상방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중국 쪽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모레퍼시픽을 내리고 다른 쪽의 글로벌 시장에 그 시장을 확보를 한 ODM 회사들, 그 중소형 화장품 색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데 중국 쪽의 비중을 좀 낮추고 다른 해외 쪽의 포지션을 좀 넓힌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실적은 2분기가 바닥이고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좋고요. 그래도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보다는 중소형 화장품주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아모레
이런 걸 봐야 되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승계 구도의 변화 조짐이 좀 포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 퀘스천 마크를 한번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뭐 급등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실적이 바닥이고 그 다음에 좋아진다, 사업 구조의 어떤 점유율되는 지역의 변화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추시고요. 요건 하나의 덤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아모레퍼시픽 단순하게 보수적으로 지켜보자라기보다는 약간의 이벤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뷰노, 오브잼, 현대오토에버, 아모레퍼시픽 약간 이벤트성 개념으로 해서 하방을 지켜주고 상방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뷰노 같은 경우도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 그리고 오브제는 8월 24일 클로바 이제 X가 공개가 되죠. 여기에다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까지 한번 네 종목 모두 지켜보도록 할 텐데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윤 대표님, 지난주 제시해 주셨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삼성중공업까지 지금 흐름이 굉장히 다 좋은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고민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다양한 업종에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반기 기준으로 또 최고 실적을 갱신했고요. 대출 자산이 성장하면서 이자 수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증가세를 기존에 10% 중반을 잡았다면 목표치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성장 목표치를 올해 최대 30% 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연체율도 개선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저 신용자한테 공급하는 신용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단기 순이익이 82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4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전체 합산 순이익은 1,838억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 기록했고 전년 대비해서 49% 증가했습니다. 이 호실적이 아마 역시 개인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그다음에 전월세,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모든 여신 상품의 잔액이 골고루 증가하면서 상당히 좀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크다고 말씀드리고요. 2분기 이자 수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9%, 약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네, 어제 그 모건 스탠리가 뭐 비중 축소하고 목표 주가는 올렸지만 그 15일 이내 31% 주가가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뭐 철강 기업에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변화는 뭐 인정하겠지만 글로벌 리튬 기업들의 시총에 비해서 포스코홀딩스 너무 비싸다. 52조 초과한 수준이니까. 근데 그 근거는 없습니다. 뭐 비싸다라고 얘기만 했고요. 주가가 뭐 15일 안에 80% 이상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포스코홀딩스 그냥 본질적인 것만 일단 말씀드리면 2023년 밸류데이에서 밝혔듯이 24년 2월 달에 리튬 종합준공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게 한 23년 4.3만 톤이 한 몇 개월 연기된 겁니다. 하지만 24년 2월 달에 4만 3천 톤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포스코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24년 5만 톤 계획 역시도 4월 달에 2.5만 톤 1단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나머지 2.5만 톤. 그다음 최근에 좀 재미난 거는 그 포스코 밸류대에서 밝힌 비전통 자원 이게 북미 유전 염수 그다음에 지열 염수 그다음에 그 점토 리튬에서 2030년까지 7만 톤이고요. 2026년에 한 4만 1,000톤 정도. 그래서 여기 한 7만 톤 정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30만 톤 예상했는데 43.1만 톤으로 캐파가 늘어났고요. 2026년부터 기존 계획에 계속 초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캐파 차이는 41% 차이 나고요. 매출 차이는 워낙 리튬 단가를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20% 이상 차이가 나지만 리튬 단가를 32,600달러로 계산한 거거든요. 지금 보통 5만 달러 예상하는데 굉장히 리튬 단가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램프업 18개월 그리고 단계적으로 조업도가 상승하며 에코프로 초창기인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리튬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되면 그게 밸류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 그 매도 리포트는 근거가 매우 좀 약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비벨록스인데요. 국내 1위 스마트카드 사업자인데요. 스마트카드하고 지금 팅크웨어를 통해서 블랙박스 관련된 매출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스마트카드 관련돼서 일단 첫 번째가 글로벌 이 신시장 진출이 아주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신흥국 수출 비중이 급격하게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흥국 수출하는 비중이 일반 플라스틱 카드보다 최소 30에서 최대 10배 이상 비싼 프리미엄
카드를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은 한국 전용 스마트 카드 도입인데요. 국내 9개 카드사가 독자적으로 IC카드 표준을 제정해서 이 독점 개발사로 아마 유비벨럭스가 선정이 돼서 단기적으로는 독점적 지위를 80% 이상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매출은 200억대 이상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IC 칩을 장착하는 적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전제품, 차량, 무선 충전기, 스마트 그리드까지 판매 확대되고요. 특히나 유럽의 배터리 탈부착, 유럽의 배터리법 의회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분리형 스마트폰 배터리 쪽에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양인데요. 사실은 핫도그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 너무 좋아해요. 고메 핫도그 아세요? 고메 핫도그요? 네. 이제 냉동식품으로 냉동식품을 파는 네네네. 고메. 압니다. 지금 그게 유튜브하고 틱톡에서 대박이 나가지고요. 한 7억 먹방으로요? 뷰, 7억 뷰 넘게 지금. 그래서 코스트코랑 대형 슈퍼마켓, 캐나다 슈퍼마켓 체인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유튜브로 찍어서 막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핫도그가 지금 2분기에 충남 서천에서 이 공장이 있는데 우양이라는 회사가 229만 달러로 급증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식 핫도그에 대한 해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명량 핫도그 좋아하는데 고메 저도, 핫도그도 사 먹어봐야 되겠네요. 우양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질문은 포스코홀딩스에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지분율이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굉장히 지금 축소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 행렬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는 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의미 있는 지금 수급 변화인 건지 현 시점에서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에코프로랑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는 공매도를 엄청나게 상환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공매도를 엄청나게 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자까지 확인해 봤더니 1조 1,000억 넘게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고요. 네. 그 얘기는 무차입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갚아야 되거든요. 계속 이자를 내면서 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언제일지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쇼커버링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해외 IB가 보는 거는 디테일하게 포스코홀딩스의 2차 전지에 대한 밸류를 가치를 계산 안 해보고 여전히 철강사에 대한 밸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계속 체크하는데 외국인 그러니까 지분율이 역대 최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사업이 지금 엄청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2분기에 다시 분기별 1조 3천억대 영업이익 찍힌 거 보면 철강도 이제 최악의 상황을 좀 벗어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의 밸류에 대한 거는 계속 포스코홀딩스 자체적으로 계속 긍정적인 이슈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영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들어보죠. 어떤 종목 고민해 오셨어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포스코홀딩스 한 30초만 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럼요. 우리 또 김지훈 대표님이 또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공매도 추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매도 추정가가 이제 두 개 있는데요. 20일 공매도 추정가가 있고 5일 공매도 추정가가 있거든요. 마치 이평선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은 한 41만 7천 원 되기 때문에 이미 쇼크오버 계율이 한 40%가 나와요. 그걸 기준해서 단기에 매매하기는 어려우시고요. 단기적으로 5일 공매도 추정가는 이제 53만 6,700원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53만 6,700원. 그게 한 쇼크오버 계율이랑 8.9% 정도 돼요. 9% 정도 되거든요. 네. 9%.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9% 내지 10%만 빠지면은 비중을 조금 낮추었다가 다시 흐름이 살아날 때 포스코홀딩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빠졌을 때 좀 기다렸다가 또 탁 올라오면 매수하고 이러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가 얼마라고요?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가격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53만 6,7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말씀하셔서 제가 공매도 수준가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추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제 그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오늘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오토웨버예요. 자,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는요, 이 판매량 이런 것보다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SDV인데요. SDV는 쉽게 말씀드려서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뭐 쓰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핵심 기능 성능이 구현되어 있는 이런 어떤 소프트 그 스마트폰처럼 자동차도 앞으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 오토 에버밖에 없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쪽에는. 자, 그러면은 현대차의 앞으로 향후의 전망을 보면은 2세대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현대 4차종, 제너시스 5차종 양산함으로써 SDV 디바이스 요건을 갖춘 전기차 보급을 확대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앞으로 SDV 디바이스 요건을 갖춘 회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SDV의 다양한 기능의 또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의 디바이스 호환성을 극대화하는 차량 S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내재화를 담당하는 회사가 어딜까요? 그건 바로 현대오토에버라는 거죠. 3년간의 박스권을 뚫고 상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가요 이런 개념으로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하방을 제한시킵니다. 기존에 보다 조금 손절가를 올리고 목표가도 제가 좀 올렸는데요. 손절가는 12만 원, 목표가는 손절가는 예전에 12만 원인데 지금 13만 원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9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보시고요. 19만 원 넘어도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장에서 얘기하는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목표가 1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양인데요. 핫도그 네,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예, 이게 간편식으로 굉장히 또 막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너무 심플하고요. 일단 캐펙스가 550억에서 1,300억으로 2배 넘게 서산 공장이 이제 가동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아마 캐펙스 기준으로 1,300억이니까 매출 역시도 당연히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그 소맥이라든지 돈육, 대두유, 치즈의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진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한 1,700억, 영업이익 6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이 고메치즈 핫도그가 북미에서 국내보다 한 15에서 20%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라면도 북미에서 지금 농심이랑 삼양식품이 2불 넘는 비싼 라면을 굉장히 잘 팔고 있거든요. 북미에서 K푸드가 K컬처랑 결합돼서 상당히 많이 각광받고 있고요. 이게 매월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13억 불 수준, 13억 정도 수준 수출 추정하면 매달 13억이면 연간으로 치면 한 미국에서만 고메치즈 핫도그가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코스트코에 380개, 총 700개 중에 절반 이상의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코스트코 외에도 북미의 타 유통업체랑도 굉장히 활발하게 확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이제 자동화 설비 도입되고 원재료 가격 떨어지고 해외 수출 확대되면 본격적으로 실적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라면과 만두 다음으로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 K푸드 냉동 핫도그가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 물론 체크할 부분은 올해 10월 달에 전환청구 기간 도래하는 70억 정도 행사가 2,988원입니다. 이게 아마 일부 오버행 이슈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우양에 대한 매출과 이익 성장세는 내년에는 한 거의 900억 정도, 25년에는 한 2,200억에서 2,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심플한 게 핫도그도 관세청의 수출 코드, 이 수출 코드로 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HS 코드가 1905.90.1010입니다. 요걸 딱 치시면 매월 이 우양에서 파는 핫도그가 수출 실적이 매월 얼마나 개선되는지 그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목표가는 일단 짧게는 20% 정도 선이 한 7,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4,700원이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550억 원에 달했던 생산 능력 캐파를 1,300억 원으로 확대한 우양. 일단은 목표가는 지금 시점에서 한 20% 정도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의 투자 진행해봤습니다. 곽영훈 대표, 김지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